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행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입니다. 민사사건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공사대금, 부당이득, 사행위 취소 사건을 많이 다루었으며 여성 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의뢰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 명예훼손, 성 관련 범죄, 도박, 폭행 등 사안이 다양하였습니다. 의뢰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사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의뢰인이 말하는 사건을 경청하여 법률적 타당성, 승소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재판 전 준비 절차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 또한 진행하여 드리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 만큼 미리 증거 보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 듭니다. 재판 기일에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거나 변호사 혼자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도중 조정이나 감정, 증인신문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며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항소 내지 소송 비용의 확정 심판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한편 상대방에게 판결금 등의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한 집행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률 문제가 있으니 바로 가사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약 40%로 서로 소통이 어렵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혼의 경우 양육권은 무조건 여성이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양육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 즉 엄마 측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부부 중 누가 더 부담하였는지, 혼인 파탄 후 양육을 누가 하였는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진행되는 가사소사 절차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 판결 전까지 재산을 최대한 빼돌리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여전히 포함될 뿐이고 오히려 집행을 어렵게 한 점을 이유로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 면탈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또한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정말 해결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변호사분들이 많은 역할이 있지만 오늘은 이혼 가사 소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김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이혼할 때 합의 이혼을 하면 좋은데 정말 합의 이혼이 안 됐을 때는 어쨌든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판례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 수집과 제출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에서의 의사소통을 변호사가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비법률가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님과 상대방 변호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고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버린 후 이를 정정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간에만 내밀하게 알던 사적인 영역이 제3자에게 공개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배우자의 주장을 본인이 직접 반박하고 대응함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결정 부분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본인의 부모님이 언급되는 경우에 의뢰인의 심리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변호사는 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임하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맡은 사건 중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폭력으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까지 가정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맞섰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평생 가정주부로 산 점을 이유로 하여 기여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배우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며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후에와 소송 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지인들이 소송 도중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소송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혼인기간 및 소송 도중 의뢰인이 겪은 아픔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을 축소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를 축소하려는 배우자에 맞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은 법률적으로 분쟁 상태에 계신 분들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겪었을 고통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사안을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혼 가사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